안녕하십니까. 포브 이사구입니다. 지난번 13편에서 로직 트리가 뭔지, 그리고 로직 트리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때 이야기한 것들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실제 그럼 로직 트리를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그리고 또 실제 실생활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사례를 좀 더 보여주는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상세편,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로직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로직트리나 접근법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한지 실제 사례 한번 보고 가실까요? 무한도전의 과거 한참 유행했을 때 정준하 씨 라며 하면은 어떤 별명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식신, 쩌리,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별명 중에 하나가 정총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정총무라는 별명이 생겼을까? 언젠가 한번 무한도전에 방영된 것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 멤버들하고 정준하 씨하고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음식들을 먹는데 그 음식값을 그냥 눈대중으로만 대충 보고서도 맞추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 격차 내서 전체 총액을 계산해내면은 멤버들이 돈을 내고 정준하 씨가 틀리면은 정준하 씨가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초밥집 가서 그래서 수십 명이 초밥을 먹는 중에 그래서 나중에 계산한 데 있어서 얼마 정도 났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멤버들은 대충 보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대충 감으로 이야기를 한 반면 정준하 씨는 89만 얼마였던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만나를 따져보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 오차 내에 들어와서 정준하 씨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맞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한도전 멤버들, 대부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충 보니까 그냥 감으로 이 정도면 맞췄을 거야,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반면 정준하 씨는 파란 색깔 그리고 분홍 색깔 그릇이 대충 얼마인데 대충 몇 그릇 정도 되는 것 같다 쌓여지는 거 그래서 계산해서 이 정도로 금액을 뽑아낸 거다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로직트리나 여러 가지 일잘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도 내가 일들을 한 데 있어서 효율적인 접근법 방법들을 알게 되면은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직트리와 관련된 또 심화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트리를 잘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이니셜 퀘션, 우리 출발점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출발점 질문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출발점 질문 관련해서 첫 번째가 목적이 맞는 이니셜 퀘션, 출발점 질문을 던져야 된다. 우리 문제 해결 단계에서 문제를 알고 싶을 때는 what,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문제는이라고 이렇게 what 트리를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문제의 원인들을 알 때 why, 문제 해결 안들을 쓸 때 how 트리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에 질문들을 던질 때 질문문의 형태로 던질 때 그것들을 제대로 된 이니셜 퀘션들을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이니셜 퀘션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 이니셜 퀘션들을 기술하는 데서 너무 크게 두리뭉실하게 기술하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것들을 기술해서 뒤에 전개한 것들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의 문제는 이라고 앞에 이니셜 퀘션을 던졌는데 뒤에 전개해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회사의 전략이 잘못되어서 또 우리 조직 문화가 잘못되어서 또 인사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회사 전체의 문제를 놓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린 것들하고 뒤에 것들하고도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를 바꾸든지 뒤를 바꾸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퀘션들을 명확하고 잘 기술하는 것들이 로직 트리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로직 트리를 그릴 때 하위 요소들 각각들을 전개를 해나갈 때 이것들을 잘 전개를 열거를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요소들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요소들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람의 머리에서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생각하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것들 하위 요소들, 분석 요소들, 이것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적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직 트리를 그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기납적인 방법,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들을 일단 적어놓고 그것들을 나중에 분류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겠어.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아이디어들, 요소들을 먼저 적으십시오. 그게 로직 트리를 잘 그리는 분석 대상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분석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그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인과관계를 고려를 해서 레벨들을 전개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과 뒤에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로직트리 보시면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1차 레벨들을 딱 그렸을 때 적어도 1차 레벨들이 3개에서 5개 정도 되면 좋다라고 합니다. 뭐 2개 같이 이렇게 짝수가 되게 되면은 이것 A 그리고 A 외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반대의 개념만 놓고 해서 생각들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짝수 홀수로 해서 이렇게 3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 1차 레벨들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적어도 2레벨이 아니라 3레벨까지는 로직트리를 전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전개 안 되는 적어도 한 3레벨 이상 3에서 5레벨까지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이 전체를 쭉 그려 놓고 났을 때 연결들이 매끄러운지 앞뒤의 인과관계가 이것들을 잘 점검해 보는 것, 이게 분석 대상들을 열거한 데 있어서 두 번째 고려를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로직트리를 잘 그리기 위한 방법들 보시면 흔히 우리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로직트리 한번 그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많은 분석의 기준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회사의 전략들을 고려를 할 때는 3C, 그래서 커스터머, 뭐 컴퍼니, 그리고 컴패티들 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마케팅을 분석할 때는 뭐 포피 이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분류의 기준, 미리 정해진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분류의 기준들을 안다면 이것들을 첫 번째 레벨에 놓으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기준들이니까 누군가가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시를 잘 맞추기 위해 있어서 중요한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이런 분류의 기준들이 없을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주 한번 연습들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품의 크기를 뭐 대중소로 나눈다든지 뭐 제품의 판매를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뭐 고객군을 가지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일상의 분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보고 내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들을 찾는 것, 어쨌든 분석의 기준, 분류의 기준들을 잘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로직트리를 잘 그리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직트리를 잘 그리기 위한 나머지 몇 가지 팁들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아이디어라는 것들 나 혼자서보다 머리를 맞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 그래서 혼자서 그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문제 해결 과정들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규모 타스크들을 해나간 경우에는 톡불장군이 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는 멤버들의 의견들을 같이 모으면서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제대로 된 논리가 선 로직트리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팁. 한 번에 모든 것이 오케이 되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로직트리라는 것들도 한번 그려놓고 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그려보고 또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 또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러면 보다 더 논리적인 완벽한 로직트리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잘 그리기 위해서 내가 작성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작성해놨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이것들도 내가 로직트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해서 그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13편에서 말씀드렸던 로직트리에서 그려놓고 나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잘 그 체크리스트에 맞는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리에 맞는 로직트리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로직트리를 어떻게 우리 업무상에서 활용하는지 예를 가지고 한번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두 번째가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를 가지고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단계별, 문제 정의하는 단계, 문제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단계, 해결안을 개발할 때 쓰여지는 각각의 로직트리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은 흔히 뭐 작은 과제 같은 경우 혼자서 이렇게 하는 문제 해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럿이 같이 참여해서 쓰여지는 프로젝트형 문제 해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혼자서 하는 간단한 문제 해결 과정, 뭐 예를 들면 문제 찾고 그다음 원인 그리고 해결안까지 개발하는데 이거는 뭐 한 장 내지 두 장의 A4지에다가 내가 머릿속에 생각들을 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례들처럼 이렇게
원페이지에다가 A4지에다가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해결안까지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려진지 로직트리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핵심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안들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전체를 한 장에다가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이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로직트리로 내가 전체를 문제를 분해해보고 원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 해결 로직트리를 건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문제를 찾고 그다음 원인 분석 해결안들 할 때 전체가 다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의 단계 어떤 것도 해결 안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건 잘못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일관적이냐라는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가 문제 정의, 원인 분석, 그다음 해결안 등등 이런 것들을 각각의 단계에서 얼마나 잘 깊이 있게 따라서 잘 완성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각각의 절차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나 혼자서 그러지 않고 전체가 다 같이 이런 프로세스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한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쉽게 작은 나의 문제 해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로직트리를 활용해서 빠르게 해결안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프로젝트형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각 단계에서 로직트리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짧은 사례만 가지고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의 단계에서 우리 어떤 생산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는 로직트리를 그렸다라고 합시다. 흔히 생산 현장의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5M이라는 분석의 툴, 분석의 기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맨, 머신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맨 중에서 현장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찾았다고 합시다.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니셜 퀘션에서 우리 현장의 문제는 이라고 해서 마지막 찾은 것들을 쭉 분류해 놓고 나니까 현장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문제구나 라고 해서 핵심 문제를 찾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 분석 단계에서 앞에서 찾았던 현장 기술자들의 기술이 부족한 원인은 이라고 해서 Y형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들, 기술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미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가지고 로직트리를 또 그려보는 겁니다. 원인이, 기술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잘 못하는 원인이 뭘까? 라는 부분들 쭉 찾아보니까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아니면 교육 체계가 없어서 또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현장 기술자들의 권한, 일하는 프로세스 이런 원인들이 찾아졌다라고 합시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 분석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하나의 로직트리 예시일 것 같고요. 자, 방금 보셨던 것들을 가지고 해결안 개발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여질지 한번 보실까요? 앞에서 찾았던 현장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해결하려면, 기술력을 높이려면 이렇게 해서 하우형 트리의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쭉 찾았던 로직트리를 전개해 보니까 우선 교육체계를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기회를 많이 부여했다. 이런 해결안들이 쭉 찾아진 것들이죠. 이 해결안들 중에서 우선 우리 사업부의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어느 것들부터 먼저 실행을 할까라는 부분들에서 우선 교육체계부터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 정의부터 해서 해결안 개발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행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들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혼자서 쓰는 작은 업무의 해결에도 쓰여질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로직트리다. 그래서 로직트리는 반드시 좀 잘 활용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로직트리가 실제 업무에 쓰여지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특히나 전략 보고서나 아니면 기획 보고서 같은 경우 구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목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 목차들, 그래서 앞에 그 목차에 따라서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 중간 목차들 그리고 그 하위 내용들이 기재가 됐고 그 하위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각각의 개별 페이지로 해서 내용들이 풀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로직트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화면 보십시오. 표지 목차, 그리고 첫 번째 레벨이 중간 목차,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들이 그 2차 레벨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로직 트리와 동일한 형태를 실제 보고서들이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로직 트리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기획안들,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로직 트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구성해 갈까를 먼저 목차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이럴 때 쓰여질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지난번 8편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로직 트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그렸던 것들을 90도로 살짝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들이 가장 위에 가 있고, 그 다음 그것들을 그 결론을 주장하게 된 상황, 그리고 현재 우리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위에 놓고, 그 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것들, 이것들 보면은 로직 트리를 90도로 형태로 세워놓은 것들이죠. 이걸 우리 피라미드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꾸미기 전에 이런 피라미드 스트럭처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보고서를 잘 꾸밀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때 첫 번째 있는 시장 상황 배경, 그 다음 문제, 그리고 결론과 해당하는 부분들 미시가 되죠. 그리고 그 하위의 요소들 Y1부터 3, 그리고 How 1부터 3까지도 어떻게 보면 각각들이 다 미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 로직 트리 그리는 것하고 동일한 요령으로 실제 보고서 형태로 꾸밀 때는 어떻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시장의 상황 배경, 그 다음 페이지 순서를 제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조직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와 하는 하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하는 이것들이 보고서의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페이지들을 구성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흔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고받는 사람이 그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필요성에 대한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죠. 이런 경우는 why라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what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why와 관련해서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들을 그러면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방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what이나 why보다는 밑에 how, 1, 2, 3 해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강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것들은 뭡니까? 보고서는 내가 보는 것들이 아니라 상대방 보고를 받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13편, 14편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로직 트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직 트리를 지금까지 쭉 그려왔던 목적이 뭘까요? 상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로직 트리를 그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직 트리를 잘 전개했는데, 그래서 so what?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로직 트리를 그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린 로직 트리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것들을 액션들을 취할 건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로직 트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로직 트리를 그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용도를 생각하시면서 논리를 잘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